2057년에 국민연금은 이제 고갈될 우려가 있죠. 공적연금 개혁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임기 내에 아마 이제 10조 정도가 세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들을 지금 내놓고 계시질 않아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국부펀드로 고갈 시점을 늦춘다. 그리고 연금통합추진법으로 사회적 합의 로드맵을 만들겠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는 패키지 딜을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우리 김두관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2057년에 연금 고갈이라는 전망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저 연금들이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연금 계획을 통합을 하고 연금 계획을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는 그 원칙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연금통합추진법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게 아니라 어떤 절차와 방향과 누가 참여할 건지를 가지고서 사회적 정치적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연금 수혜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정책 합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의료보험의 통합 일어나 운동을 농민운동 할 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 직장하고 공무원하고 일반 농민 의료보험이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한 15년 정도 걸려서 통합이 됐는데 연금은 지금 나눠져 있는데 개혁을 해서 이 수혜가 같이 이렇게 이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답답한 건 연설을 통해서나 공약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치인들이 이거 자기 표에 손해보는 일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주저주저를 하는데 조금은 용기 있게 해야 된다. 특히나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다음 정부를 또 재창출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계획을 분명히 하고 공약으로 발표하고 논의를 어떻게 모아나갈지를 국민들께 미리 말씀드리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용기를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았다. 근데 거기 민주당도 있고 청와대도 있다. 네. 아니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인사청탁하다 걸리면 패가망신 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촛불 정부에서 세상에 법무부 안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민주당 안에서 검사 인사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이 국기문란 사건인데요. 인사 논란으로 그거는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범죄 행위는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우선 수사 저는 중이고 대통령이 도대체 개혁정부, 촉불정부라고 하는 우리 대통령이 정부에서 되시겠다는 분은 일단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온통 시간 순서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8월에 비로소 인사가 있었고 인사 로비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재청권자이지 인사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청권자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11월에 판사 사찰 문건이 감찰 고의가 드러났는데 한창 감찰 중인데 당에서 당 대표가 당정청 협의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국면 전환해야 된다. 재보궐선거 준비해야 된다. 이슈 전환하자. 경제 이슈로 가야 된다라고 청와대에 건의를 해서 청와대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전달받았어요. 저는 지금 네. 다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청탁이라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패가망신시켜야 된다고 했었던 일이 우리 정부 안에서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지금 약간 황당해서 지금 그때까지는 윤석열 일당이 그런 국기문란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겠죠, 당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누군지 말씀 안 하겠다? 대표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가서 여러 가지 감찰도 해보고 징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혁 페달을 한창 밟고 있는데 분위기를 장관이 시끄럽게 한다. 스타일이 틀렸다. 양비론으로 가서 그것을 페달을 멈추게 해버렸다는 거죠, 당이. 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패가망신 대상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 안에 반개혁 세력이 있다고 늘 그러셔서 좀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진짜로 그러네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탁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안 밝히신 거죠, 지금? 그러면 이슈가 엉뚱한 데 가버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국민 모두에게 인생에 3번씩 안식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저도 청년 안식년제 하자고 그랬고요. 근데 이제 여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9조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고 발표하셨는데 이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하시죠? 네, 돈은 제가 일찍이 이걸 국토보유세를 거두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세원 발굴이에요. 우리가 OECD 평균이 0.6인데 그것보다 약간 적게 0.5로 하자는 근거는
당시 노무현 정부 때 이 보유세 얘기했을 때 0.61을 얘기했을 때 그때의 야당이 0.5까지 동의하겠다 했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문제는 국토보유세도 제가 그렇게 했을 공약을 때 30조 세원이 발굴이 돼요. 그러니까 그 30조를 얻어서 네. 그걸로 국민들에게 배당으로 나눠드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니 그건 선택 그동- 사항이에요. 네, 선택 사항. 선택 그러니까 주권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권 배당을 하면 한 30만 원씩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이 복지 지출, 사회 서비스 지출을 좀 늘리자 OECD 기준으로. 자,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제가 약간 궁금했었던 건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그걸로 수당도 나눠주고 또 우리 안식년제 관련된 뭐 월 100만 원씩을 또 주고 아니 월 100만 원까지는 안 나와요. 계산이. 아니 그렇게 발표를 하셔서 아 그것은 그래서 산업세 수당 다른. 자. 야, 이거 뭐 저 발표하신 그걸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네, 네. 드린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거는 뭐 제 의견입니다. 저 위드 코로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의 치킨집 사장님, 마포의 맥주집 사장님 극단적 선택 가슴 아프고요. 이게 우리 국가가 정부가 그러니까 지침을 세운 방역 지침에 의해서 자영업자들 이렇게 힘들고 벼랑 끝에 서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병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니까 위드 코로나로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 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 모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석 명절 잘 준비하시고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정세균 후보님, 저에게는 의장님, 말씀하셨던 실사구시의 정책, 중도개혁의 노선, 그리고 통합의 정치, 이거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해 주십시오. 박용진에게 눈길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주고 계시는데요. 아직 그 지지의 손길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박용진에 대한 투자, 박용진에 대한 지지는 우리 정치에 대한 투자이고요. 대한민국 미래로 가는 길을 여는 그러한 지지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 마련, 내 차 마련, 자녀의 교육, 가족의 건강, 그리고 노후 자산의 마련, 이 5가지를 이룰 수 있는 길, 청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